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Financial Times의 사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설인데요. 요즘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젊은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Financial Times는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분명하게 비트코인이 지금 요즘에 반등했으니까 그건 전에도 일어났었던 일처럼 보인다. 데자뷰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를 사고 기다리는 것은 대체로 허구다, 픽션이다, buy and hold case. 픽션이다. 엄청 오를 거야. 2026년도에는 얼마까지 간다고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보면은. 그러나 가장 그 경제적으로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그 파이낸셜 타임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보다는 안 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요새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 뉴스를 듣는다 하는 입장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모든 문장을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상승, 반등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월요일에 42,000달러로 급등을 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20개월 만에 최고의 기록 상승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비트코인이요, 올해만 150% 올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엄청 6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간 건 있지만요. 2022년도에 지난해에는 비트코인이 거의 60%까지 손실 봤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기쁨의 물결을 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것보다 싼 가격에 사서 오르신 분들 꽤 있습니다. 아니면 비쌀 때 사서 확 내려갔다가 아직도 올라가야지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보통 그 업계에, 비트코인 업계의 베테랑들은 현재의 이 비트코인이 2024년 내년 말이 되면은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지금은 42,000달러지만 2배 훨씬 넘는 거잖아요. 2026년까지는 75만 달러가 될 것이다. 100만 달러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비싸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같이 장을 이끌어가니까 나츠코인이라든가 또 한국 분들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솔라나라든가 아니면 카르다노, 전부 요즘에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사례, 이런 것은 설득력 있는 어떤 서사, 설명을 찾는 데 달려있다. 왜 그렇게 오르는가? 왜 그렇게 오르는가? 그런데 다른 자산은 이리이리해서 이게 투자 가치가 있고 이게 무슨 예를 들어 어떠한 칩이면 이 칩이 지금 전기자동차나 전자기구에 많이 필요한데 이게 정교해서 이렇게, 이런 이론이 있는데, 다른 그런 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보통 나스닥에서 또 다른 기술, 스타트업 회사와는 차이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뒷받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럼 비트코인이 2026년도에는 75만 달러가 되는데 내년 말에는 10만 달러가 되는데 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금은 어떻게 설명해? 금과 비트코인이 다르지 않아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설에서 설명하기로는, 그런데 번쩍번쩍 빛나는 그 금속, 금은 수천 년 동안
효과적인 어떤 부자들의 부의 저장고로 이미 증명이 된 거잖아요. 검증이 돼 왔죠. 그리고 더군다나 장이 하락하면 하락할 때, 장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 때 이 금은 안전한 대비책으로 그렇게 이제 몇천 년 동안이나 해왔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왔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명언을 하네요. 비트코인의 가장 일관된 것은 일관성이 없는 거다. 내려갈 때 엄청 내려가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 내려갔다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뚜렷한 이유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유일한 일관성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정서를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거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물론요,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지 된다 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지적을 한다면서,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금융시장의 마켓의 위험에 대한 분위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 최근에 몇 주일 동안 오늘의 미국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더 이상은 이자율 올리는 것은 스탑했고,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빠른 기간부터 이제 이걸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자율을 내년 2분기 말부터 6월 말 이 정도부터는 그럴 것이다. 그러면 자금이 좀 풍부해지고 또 이자율에 대한 기대치 낮아지고 하면은 좀 투기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것은 한번 또 바람이 불면 구매 열풍이 엄청나잖아요. 강해지죠. 엄청나게. 뒤에 조건주를 붙이네요. 필연적으로 터질 때까지. 터진다고 보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을 막 사야지 된다고 홍보하는 사람은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라고 이번에는 단순하게 과장된 그게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암호화폐 시장을 막 뒤흔든 가장 주목받았던 사건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났잖아요. FTX 거래소 CEO 샘 뱅크맨-프리드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고, 이런 것들이 좀 불완전한 것들을 정리했다. 정화의 순간이 왔다. 이런 것도 있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자금 세탁 그리고 제재 위반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조금 시장이 깨끗해졌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낙관론자들은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미국 승인이 있을 것이다. 지금 선물 ETF는 승인이 났고 2022년도였었죠. 그런데 이건 현물, 선물과 현물은 다르잖아요. 이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 있을 것 같은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 암호화폐 펀드 상품의 물결이 쫙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고 싶어도 승인도 안 돼,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제도권에서 딱 뭔가를 해주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물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은요, 이건 세계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래도 지금 바이하고 홀드에 내년에 10만 달러가 된다고 하고 2026년도에는 75만 달러가 된다고 하니까 그 바이 앤 홀드 이 케이스에는 구멍이 가득하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법률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에 여러 가지 딱 규정하고 규제하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초기라는 겁니다. 초기 단계라는 그런 얘기. 아직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의장
게리 갠슬러 씨가 최근에 얘기한 게 이 암호화폐 업계는 정말 사기가 많다. 프로드. 그리고 또 사기를 얘기를 합니다. 스캠, 사기, 파산, 돈 세탁으로 가득 차 있다. 어둠과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그 현물에 대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서 이게 좀 안정된 것 같아. 뭔가 승인을 해줬어? 하면은 이건 사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수수료를 받는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또 하나의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일 뿐이다. 이게 암호화폐가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하고 보장,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불이잖아요. 비트코인 이제 막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서 남은 것은 이거는 결국은 투기 자산이다 하는 그 어설픈 주장인데 기본적으로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할까요?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하는 플레이북, 그 full theory라고 하죠. full theory인데 이게 또 더 greater한 full theory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것을 더 높은, 더 비싸,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더 오를 것 같아 하고 비싼데도 살 수 있는,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이게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게 없는데도, 그런 게 없는데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살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것. 그게 이제 계속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하고 계속 사람들이 뭐 근거도 없이 비싼 가격에 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까지 이 불마켓이 계속되다가 비트코인은 이전에도 확 무너져 버린 적이 있잖아요. 분명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건 뭐야? 허상에 투자를 한 것 같아 라고 깨어날 때까지 그럴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은 비트코인 반등에 대한 데자뷰, 암호화폐를 사서 기다리는 것, buy and hold 케이스는 대체로 픽션이다 하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적절한 타임에 들어가서 적절한 타임에 나오면 돼. 손해보지 않고.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비트코인이 막 10만 달러, 75만 달러 2년 안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회의론을 가지고 오늘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